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 집돌이 지식미어캣은 오래간만에 극장으로 가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서울의 봄을 봤는데 와 진짜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황정민 아저씨가 전대머리 거의 삼키고 연기하더라고요.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세요. 아무튼 거기 보면 군사 쿠데타의 또 세력으로 하나회가 나옵니다. 군대 내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조직된 사조직으로 군인 신분으로 상관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병력을 움직여 하극상을 통해 정권을 잡은 세력이죠. 이 12.12 사태를 통해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하나의 멤버들도 누구는 국회의원, 누구는 무슨 장관, 누구는 3스타 4스타가 되며 약 15년간 신군부의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 영상은 하나회가 어떻게 결성되었고 발전했으며 몰락하게 되었는지 하나회의 시작과 끝에 대한 영상입니다. 하나회의 시작은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육사 11기로 입교한 전두환은 노태우 등 경상도 출신 동기들과 오성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더는 육사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던 전두환. 이 오성은 멤버 수가 늘어날 때마다 식스, 칠성회 등 굉장히 중이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면서 유지되어 옵니다. 오성 일파들은 최초 4년제 육사생도 출신의 엘리트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교육기간이 짧았지만 치열했던 한국전쟁을 겪으며 30대의 별을 다는 등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윗기수와 이북 출신 군인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장도영은 30대 참모총장이 되었으나 그보다 3살 어린 육사 8기 김종필은 중령으로 예편할 정도로 인사적체는 심각했습니다. 근데 1961년 박정희가 이 군대 내 인사적체와 사회적 혼란을 빌미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생각이 같은 박정희의 큰 감명을 받은 전두환은 육사생도들을 이끌며 5.16 지지 가도행진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육사생도는 젊고 정의로운 나라의 미래 이런 이미지여서 이들이 혁명 지지 선언을 하고 서울을 행진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걸 본 박정희는 전두환을 이뻐하기 시작하죠. 1963년 대통령에 오른 박정희는 자기 이외의 혁명의 주도 세력이었던 김종필과 육사 8기의 힘이 과하게 커지는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자신의 친위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찰나 박정희는 전두환을 떠올렸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동기들 사이에서 대장 역할을 하며 신망도 괜찮고 윗기수에 대한 불만도 있는 전두환이 제격이었죠. 박정희는 당시 대위였던 전두환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때 전두환은 박정희에게 군대 안에서 충성을 하겠다며 출마를 고사했죠. 이런 모습에 박정희는 더 믿음이 갔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자신의 친위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경호하기 위한 젊은 장교로 전두환, 노태우, 최성택, 손영길 등 훗날 하나의 창립 멤버들을 선발했습니다. 육사 8기를 견제하는 만큼 이 육사 11기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죠. 이때 박정희를 태양이라 칭하는 하나회가 결성됩니다. 박정희는 하나회 멤버들을 한 계급씩 진급시키며 소위 끝발 있는 주요 보직에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하죠. 박정희의 서포트를 받은 하나회는 후배들을 받으며 덩치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후배 선발 시에는 매 기수당 1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11기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또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영남 출신들로 후보를 선별했습니다. 각 후보에 대한 성격은 어떤지, 여자관계는 어떠한지, 가족이나 친지들은 어떤지 등 비밀리에 몇 년에 걸쳐 검증을 하고 적합한 멤버에게 가입 제의를 합니다. 하나회에 가입만 하면 군 진급은 하이패스에 돈도 잘 나오고 선배들의 서포트까지 받으니 탄탄대로였습니다. 국가와 군에 충성하라, 명령에 복종하라, 배신하면 죽는다 이런 하나회 선서를 읽고 무릎을 꿇고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 하나회에 가입하게 되죠. 육사 11기 이외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끼리는 형님 아우 하는 식으로 군대가 아닌 진짜 사조직이 되어갑니다. 하나회가 커져감에 따라 전두환은 박정희에게 더 충성을 보여주고 이쁨을 받으려 노력합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서포트의 달콤함이 느껴질수록 박정희가 더 소중하고 귀했던 전두환과 하나였으니까요. 노래도 잘하고 술도 좋아했던 전두환이기에 회식 때 나가서 술도 먹고 노래도 하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축구 중계도 했습니다. 하나의 멤버들끼리는 누가 실수나 잘못을 해도 물심양면 쉴드를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이 연대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전과를 올리기 위해 적군인 베트콩에게 무기를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이겨서 빼앗은 전리품이다 라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사실은 돈을 주고 적군과 무기 거래를 한 것이죠. 뭐 부대원들은 식수가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을 때 혼자 온수로 샤워한 일, 전투 중에 테니스 치고 논 일 등 하나하나가 보통 같으면 징계받고 군복을 벗어야 하는 일들이지만 유야무야 징계가 없어집니다. 원래 같으면 한국전쟁을 겪은 육사 1기에서 10기
박정희와 함께 5.16을 일으킨 쿠데타 세력이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아래 기수는 진급에 한참 뒤로 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이쁨과 총애를 받는 하나회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해외 연수와 수방사, 특전사, 대통령 경호실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두환은 1년 만에 소령에서 중령, 그리고 42살에는 별을 달았습니다. 노태우는 43살에 달았죠. 보통보다 10년 이상 빠른 진급이었습니다. 그러다 1979년 10월 26일 하나회의 태양이었던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피살당합니다. 김재규도 체포당하죠. 서열 1위, 2위, 3위가 모두 없어진 권력의 공백기에 그 자리는 전두환이 차지하게 되죠. 11.6 사태 이후 바로 12.12 군사 쿠데타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빠른 진급과 국군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 수도권 최전방사단인 구사단 소장 노태우, 보안사의 대령 허화평 허삼수, 12.12 반란 세력의 본거지였던 30경비단 대령 장세동, 110 특전여단 준장 박희도 등 수도권과 서울 인근 주요 보직에 하나의 멤버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12.12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갈망인 서울의 봄은 무너져 버렸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과 하나회는 서로 논공행상을 하며 셀프 진급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는 등 5공화국 정부 요직을 서로 나눠갔습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울듯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나회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역사에서 반복되듯 부정부패와 비리.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인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금액으로 정부 예산의 10%인 7천억 원, 2023년 물가지수로 환산하면 3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장영자가 사기로 횡령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정치계 인사들이 이 돈에서 나온 뇌물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또 전두환 처가와 장영자가 연관되어 있어서 이 횡령금이 청와대로 흘러들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라는 발칵 뒤집혔고 50 실세인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내무부 장관, 안기부장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최측근인 허화평과 허삼수는 전두환에게 대통령 친인척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라고 건의했죠. 자기는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두환은 이에 발끈하며 이들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회의 2인자였던 노태우는 겉으로는 전두환에게 충성과 우정을 보여줬으나 속으로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말이 2인자였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특성상 2인자는 엄청난 견제와 갈굼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뭐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잘못하면 혼내고 오죽했으면 전두환에게 갈굼당하고 서러워서 한강에서 펑펑 울었다는 썰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기기로 하면서 이 균열은 가속화됩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두환은 주요 요직에 자신의 최측근들을, 즉 전두환계 하나의 멤버들을 앉히고 자신이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노태우를 꼭두가시 대통령으로 만드는 상황 정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노태우,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과 달리 직선제로 당선되었고 전두환 정권의 부패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 덕분에 전두환계 청산의 명분은 차고 넘쳤습니다. 바로 전두환의 세자라 불리우는 박희도와 오른팔 장세동을 비롯한 전두환계를 하나 둘씩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군대와 정계에서 전두환계가 없어진 자리에는 자신이 구사단장 때부터 키워온 신복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전두환까지 백담사로 귀양을 보내버리죠. 이 장면은 응답하라 1988에서 잠깐 나옵니다. 이때부터 노태우는 자신은 보통 사람이라며 전두환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제로 국정운영 초반에는 지지율이 꽤나 높았죠. 그러나 자신의 임기가 슬슬 끝나가자 훗날이 걱정되는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과 3당 합당하며 이들을 구워 삶으려 했으나 YS는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죠. 이들과 더러운 동거를 오래 할 생각은 없다라며 YS는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거의 다 먹어버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버립니다. 계획이 잘 되지 않자 뒷날이 불안한 노태우는 자신이 숙청했던 전두환계를 다시 군대 요직에 임명하였습니다. 전두환계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함께 하나회를 합치려 함과 동시에 YS가 대통령에 올랐을 때 자신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YS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 여차하면 다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27살의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구선 국회의원, 초산 테러를 당하고 같은 연금에 처해지면서도 정치를 해왔던 YS는 대쪽 같은 강철인간. 1993년 2월 25일 드디어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고 바로 하나회 숙청에 돌입합니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와 과정을 밟을 경우 극단적으로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기에 숙청 작업 내용을 최측근들과만 공유했습니다. 3월 5일 49기 육군 상한학교 졸업 임관식에 참석한 YS. 여기서 살짝 군 개혁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죠.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국민의 참된 사랑을 받는 군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 주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김 대통령은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일 뒤인 3월 8일을 시작으로 김진현 육군참모총장, 서완수 기무사령관 등 군대 내 존재하는 하나회 숙청 작업을 돌입합니다. 그리고 타이밍 좋게 누군가 하나회 명단이라며 육사 20기부터 36기까지 142명의 이름과 소속이 적힌 문서를 살포했고, 이게 매스컴을 타며 전 국민이 하나회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됩니다. 국민들은 군대 내 사조직이 실종했고 이들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에 분노했고 하나회 숙청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2차 때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3차 때는 1, 2, 3군 사령관이 분갈이 되었고 4차 때는 그 밑에 군단, 사단장들까지도 숙청하죠. 기존 국군 수뇌부가 거의 없어지고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숙청의 피바람이 불며 군대와 장군들을 압박하자 군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무신 정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은연중에 불편함을 표하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숙청 작업의 당위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발한 사람들은 다 예편시켜버리죠. 이 4차에 걸친 숙청으로 인해 하나의 멤버들은 군 주요 보직에서 다 밀려나게 되었고 남아있는 멤버들도 실제 병력을 지휘하는 임무를 하나도 없게 되며 쿠데타에 대한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뒤로도 YS는 오랜 수건사업이었던 금융실명제를 하나의 숙청과 마찬가지로 전격적으로 공표함을 이뤄냈고 민족의 정기를 세운다는 취지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여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하는 등의 정책 행보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를 겪으며 최저 지지율을 지닌 대통령으로 퇴임하고 맙니다. 1961년 박정희부터 전두환을 거쳐 1993년 노태우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주무르던 군인 세력을 단 몇 달 만에 모두 숙청하면서 30년이 지난 2023년 지금까지도 우리는 군부의 개입이 아니라 평화로운 선거를 통한 정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YS가 아니었으면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없었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우리는 군부 독재자에 의해 지배받으며 살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